안전한 하늘 믿을 수 있는 데이터. 드론이 열어가는 미래, 데이터가 지켜야 할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드론 보안, 그리고 사고 분석까지 쉽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는 여기는 토미의 정보세상 개인 블로그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이 작은 기계, 바로 드론이죠. 요즘 이 드론 기술이 우리 삶을 정말이지 놀라운 방식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부터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드론 배송을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진짜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이 하늘을 슝 날아서 집 앞까지 오는 시대가 정말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속도나 접근성 면에서 이건 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농업 분야는 어떻고요? 그 넓디 넓은 농경지를 드론이 싹 훑으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요. 작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딱 확인해서 수확량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른바 정밀 농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그 밤하늘을 수놓았던 화려한 드론 나이트 쇼 다들 기억하시나요? 와, 정말 대단했죠. 바로 그것처럼 드론은 이제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영역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드론이 정말 물류, 농업,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요. 그야말로 혁신적인 기술, 바로 우리 머리 위의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강력한 힘이 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 편리하기만 했던 기술이 순식간에 우리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드론 기술의 어두운 면, 바로 범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드론의 그 놀라운 성능과 또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그 접근성이 어떻게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기술의 양면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수색과 구조 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 감시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 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점검하는 바로 그 기술이 테러 공격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동전의 양면 같죠?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신형 아이폰 수백억 원어치를 교도소로 밀수한다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노린 끔찍한 암살 시도,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까지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 뒤에 바로 드론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드론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해커의 손아귀에 넘어가서 범죄 도구로 변질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술적인 취약점을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격 표면, 즉 어택 서페이스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드론이 외부와 소통하는 모든 지점이 바로 해커가 노리는 열린 문이 되는 셈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창문이나 현관문처럼요. GPS, 와이파이, 조종 신호, 이 모든 게 다 공격 표면에 포함됩니다. 공격 경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예 조종사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그러니까 GCS 자체를 해킹하는 방법. 두 번째는 드론과 조종기 사이를 오가는 무선 신호를 중간에 가로채거나 방해하는 거죠. 세 번째, 이건 좀 무서운데요. 가짜 GPS 신호를 쏴서 드론을 속여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보내버리는 스푸핑 공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척 위장해서 악성 코드를 슬쩍 심어놓는 방식까지. 와, 정말 공격 방법도 다양하죠?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10여 년 전이죠. 2011년에 이란이 미군의 최첨단 군용 드론을 통째로 탈취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정말 큰 충격을 줬고 드론 보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인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해킹이 성공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통제 불능이 44%, 오작동이 41%, 합치면 무려 85%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격이 드론의 통제권을 완전히 잃게 만들거나 치명적인 오작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정보 유출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반대로 범죄에 사용된 드론이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칩시다.
수사관들은 어떻게 이 작은 기계에서 증거를 찾아낼까요? 지금부터는 마치 CSI 과학수사대처럼 첨단 디지털 포렌식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범죄 현장에 추락해 있는 드론. 이건 그냥 고철 덩어리가 절대 아닙니다. 범죄의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이죠. 수사관들의 임무는 바로 이 드론의 입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요? 비행기에 블랙박스가 있는 것처럼 드론에도 핵심적인 기록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비행 컨트롤러, 줄여서 FC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가 바로 드론의 두뇌이자 심장입니다. 모든 비행 기록이 바로 여기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는 거죠. 수사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드론을 안전하게 확보한 뒤에 비행 컨트롤러의 내부 메모리에 접근합니다. 그곳에서 비행 로그 파일, 그러니까 U로그나 비인 같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드론의 모든 움직임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와, 이 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비행 로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범죄의 전체 스토리를 말해주는 시나리오나 마찬가지거든요. GPS 데이터는 드론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는지, 즉 범인의 동선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ATT 데이터로는 조종사가 얼마나 능숙하게 혹은 다급하게 드론을 몰았는지 그 미세한 손놀림까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CMD 데이터로는 사전에 입력된 공격 목표 지점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CAM 데이터는 언제, 어디서 범행 장면을 촬영했는지 알려주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스모킹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수사관들은 구글 어스 같은 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범죄에 사용된 드론의 비행 경로가 마치 영화처럼 3D로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이륙 지점부터 범행 장소, 착륙 지점까지 모든 움직임이 담긴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의 위협과 그 수사 기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렇다면 이런 위협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늘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드론의 보안 구조는요, 비유하자면 모든 방이 연결된 하나의 큰 집과 같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창문 하나만 뚫고 들어오면 안방이든 서재든 집 전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하지만 ARM의 PSA 같은 새로운 설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행 조종 시스템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만 딱 떼어내서 강철 금고 같은 별도의 보안 구역에 넣고 완벽하게 잠가버리는 방식이에요. 훨씬 안전하겠죠? 이 강철 금고는 드론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드론을 켤 때마다 악성 코드가 심어지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이게 바로 보안 부팅. 비행 중에도 해킹 시도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비행 기록 같은 중요 데이터는 철저하게 암호화해서 수사관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들고요. 만약에 카메라 같은 주변 장치가 해킹 당하더라도 그 공격이 금고 안의 핵심 비행 시스템으로는 절대 번질 수 없게 딱 막아주는 거죠. 하지만 기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는 이제 해킹을 막는 보안을 넘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완전 자율 드론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완벽하게 보완된 AI 드론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기술과 법, 그리고 윤리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드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